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고기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다 소금을 줄이면 고칼륨 혈종으로 가서 이상한 질환을 가요. 저염식 하는 사람이 대부분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저염식 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안 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저염식을 통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는 방법을 짜게 먹으면 살이 찐다. 사실 소금은 칼로리가 없어요. 칼로리가 없는 걸 먹어도 살이 찔 이유는 없죠. 칼로리가 없는데 왜 얘가 들어간다고 살이 찌겠어요. 짜게 먹어서 살이 찐다고 하는 얘기 나오게 된 거는 뭐냐면은 술안주로 찌개나 이런 걸 좀 짜게 먹고 술 먹고 여러 가지 먹고 들어가서 그냥 자고 이러면은 살이 찌겠죠. 그죠? 그런 개념에 의해서 살이 찌는 것이지 소금이라는 거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살이 찔 이유는 없어요. 비만인 경우에 살을 빠진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살이 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이제 부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을 과잉을 갖고 있는데 이 과잉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나트륨이라는 애는 물을 잡고 있는 특성이 있는 애예요. 근데 얘가 물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적절하게 들어오면 내일 손잡고 다 가요. 붓기를 다 빼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적정하게 돌아서 순환을 하게 되면 몸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나트륨들을 끄집어내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종이라든가 붓기 이런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정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는 살이 찐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거나 에너지 대사로 쓰여져야 될 애들이 그것이 못하고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분을 먹었는데 당분이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혈액 속에서 세포에서 다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든가 흡수가 안 되면 얘가 당분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가지고 지방을 만들어서 저장이 되거나 신장으로 가가지고 당뇨 오줌으로 나가든가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써야 될 애들이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걸 먹는데 걔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과 틀린 것 같잖아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방이 또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교환이 되니까 우리가 기름기를 안 먹었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분해돼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걔가 이상하게 가서 저장해가지고 체지방을 증가를 시켜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네랄 균형을 잡아주고 적정한 수분이 들어가주게 되면 얘들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순환돼서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찌는 것 중에 아까 염증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빠져주니까. 그래서 배출이라는 개념은 수분하고 미네랄이 있어야지 배출이 된다. 이게 적절하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 몸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소금 먹는다고 살이 찌는 개념은 아니에요. 소금물을 제대로 먹으면 정상 체중에서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혈압이 정상 혈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유지해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대로 먹게 되면 되는 거고 소금이라는 게 들어가 주기만 우리 몸은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혈압이 120을 안 넘어가요. 80, 110, 90 이 상황에서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그 상황에서 계속 쭉 유지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체중도 뭐 제 체중이 이제 좀 관리돼가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걸 먹어갖고 체중이 확 가는 개념도 아니고 정상 혈압이 가고 혈압도 제자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인풋을 줄여야 돼요. 들어가는 걸 줄이는 거하고 아웃풋의 배출을 늘리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먹을 거냐, 먹는 거에서 뭘 줄일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고기나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배출을 많이 하려면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배출한다든가 장 청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안 먹고 채식을 많이 했을 경우에 여기다 소금을 줄이면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와게 돼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데 야채는 기본적으로 칼륨 미네랄이 많아요. 나트륨은 적고.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가 아마 질소, 인산, 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칼이가 칼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물에는 칼륨이 되게 많아요. 칼륨을 이제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채식을 하니까. 근데 나트륨을 안 먹으면 문제는 아까 나트륨을 빼는 게 칼륨인 것처럼 칼륨을 빼는 게 나트륨인데 우리 몸에 칼륨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칼륨이 나갈 길이 없어요. 나트륨이 이제 손잡고 나가는데 나트륨이 안 들어오니까 고칼륨 혈종으로 가서 이상한 질환을 가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둘째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균형이 잡혀져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줄이게 되면은 치명적인 부분이 오니까 야채에도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고 소금을 안 먹게 되면 그건 아주 몸에 안 좋아요. 일시적으로는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 속에는 90가지 미네랄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90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역할은 배출에도 작용하지만은 모든 화학반의 촉매제로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뭐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몸에 단백질도 다 수많은 아미노산을 바뀌어야 되고 에너지를 이 과정에 다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얘들이 하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와 줘야지 우리 몸에 제대로 된 대사 활동이나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지면 그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단순히 들어온 걸 빼준다 이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우리 몸의 모든 신호 체계를 얘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하고 나서 나갈 때 살신성인으로 농개처럼 독소 이런 걸 안고 나간다. 기본적으로 소금이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천일염도 있고 암염도 있고 정제염도 쭉 있는데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을 소금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을 나트륨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결정체를 소금이라고 볼 거냐. 근데 예전에는 그냥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진 게 소금으로 인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서양학자들이 화학 분석 기법을 개발을 해서 소금을 딱 분석해 봤더니까 NaCl이 제일 많네. NaCl이 짠맛이 나네. 소금은 NaCl로 정의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나머지 미네랄은 불순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인정하는 소금은 97% NaCl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에요. 서양의 법은 식품의 기준에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했어요. 저는 소금 만들었는데 소금은 불법 소금이었어요. 소금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소금 기준은 나트륨이 얼마 이상해야 되는데 그보다 기준이 낮으니까 이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고 시각청하고 싸워가지고 그 법을 다 바꿔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기준을 낮춰가지고 NaCl이라는 함량을 낮추린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97% 95% 이상이어야지 소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해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칼슘이 들어가면 기장치가 아작나니까 다 빼고 NaCl만 갖고 있으면 핸들링하기도 좋고 계량하기도 좋아요. 우리나라 이제 식품업체들은 천일염을 잘 안 써요. 정제염을 많이 쓰거나 수입 천일염을 써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천일염은 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1년 묵은 거, 2년 묵은 거 다 성분이 틀려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 담그는데 하면 김치 몇 포기에 얼마 넣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얘가 표준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 서양에서 만든 정제염이나 이런 건 다 딱 표준화돼 있어요. 염도 얼마 이상 딱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천일염 같은 경우 염도 70%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얘가 70% 이제 80% 90%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봄에 만드는 거, 여름에 만드는 거, 가을에 만드는 거, 1년 묵고 2년 묵고 성분이 다 다른데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소금에서 NaCl 말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소금을 챙겨 먹어서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효과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미량 미네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량 미네랄을 안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무지 많아요. 배터리의 원료가 리튬이잖아요. 리튬 미네랄은 정신질환 치료제를 써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치매 환자 있잖아요. 치매는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약으로도. 치매 진행 속도를 좀 늦추는 약이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역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쥐를 치매에 걸리게 한 다음에 리튬을 먹였더니까 얘가 정상 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닷물 속에 리튬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리튬 미네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소금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연이라는 거는 생식 능력을 좌우해요. 근데 바닷물 속에 그것도 들어있고 칼슘은 골다공증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많이 들어요. 이게 쭉 있잖아요. 마그네슘은 300가지 효소에 작용하는. 근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NaCl만 소금이네? 짠맛 이게 개념을 갖고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소금을 먹으려면 이게 다 들어있는 개념의 소금을 우리가 지금부터 챙겨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트륨 먹고 칼슘 먹고 이 따로따로 다 사 먹으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금들을 찾아서 챙겨서 먹는 게 조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특정한 미네랄만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운동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땀을 흘리잖아요. 땀이라는 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빠져나가는데 안 들어오면은 그럼 이제 문제 생기잖아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급이 안 되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맹물 땀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치명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기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제대로 땀이 나오려면 그게 있어야 되고 몸에서 빠져나간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그게 부족하게 돼가지고 0.9%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진짜 많이 흘리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소금이 대세잖아요. 소금 커피, 소금 빵 이런 것들도 있고 소금 차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차나 커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안 좋은 측면이 뭐냐면 이뇨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나가지만은 소금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같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나가는 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결국 또 보충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금이랑 같이 들어가게 주게 되면은 나가는 만큼 보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차나 소금 커피 같은 거 해 드시는 게 훨씬 좋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플러스 되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데킬라 같은 경우 먹을 때 소금을 같이 먹거든요. 소주에다 소금 타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고 숙취도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그러니까 소금 커피나 소금 차를 드시게 되면 그런 플러스적인 보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드시면 되게 좋고, 차나 커피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같이 타서 먹으면은 보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염식이 찌게 만들 수도 있죠. 저염을 한다는 얘기는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했잖아요.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균형이 깨지니까 얘들 에너지 대사를 통해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게 영양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진다는 게 에너지로 바뀌고 아니면 또 배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갔다가 저장을 해요.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그게 지방으로 가서 저장이 되고 단백질로 저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 활동의 대사가 순환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서 딱 쓰고 에너지를 되고 나머지는 배출돼야 되는데, 이제 배출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염식을 해서 적게 먹는다 이런 부분. 저염식 하는 사람이 대부분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저염식 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안 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저염식을 통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염식의 방법이 또 채식하는데 아까 했지만 고칼륨 혈중으로 가고 칼륨이 많아지고 나트륨은 적게 되고 소금은 안 먹고 다른 미네랄은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는 좀 괜찮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혈압도 좀 내려가고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그까지예요. 혈압이 내려가는 게 이유는 몸에 기력이 빠져서 혈압이 내려가는 거지, 얘가 정상적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빠져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균형이 다 깨지니까 어떤 식으로 몸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쓸데없는 데 갖다가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런 저염식 해가지고는. 왜냐면 저염식 하게 되면은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몸이 더 망가지니까 다시 소금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다시 또 요요 현상이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저염식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다 고염식은 아니지만 적정한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지, 특정한 성분을 안 먹겠다라는 거는 건강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이다.